너도 한번 열심히 들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 건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을 겁니다. 자, 나랑 내가 봤을 때 지금 안 풀어주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해서 내가 뺐긴 했는데 여기 내가 손풀이 같은 거 다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나랑은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광명고 중간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첫 번째, 일단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요 문제. 자, 이거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y는 x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a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저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x 빼기 2의 x 빼기 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바로 보셨어야 돼요. 실제로 전개하면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보지 못했으면 이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덩어리에다가 여기는 왼쪽에는 x는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높이가 0이 되고, 여기는 x는 a라는 덩어리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a 혹은 여기가 a1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되찾아 봐야지.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0이 양수기는 한데 1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a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 0이고 여기가 1, 0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지호 괜찮아 여기까지? 지호야 괜찮냐고? 집중해야지. 집중 안 하니까 안 괜찮지.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된다고. 요거는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넓이는 결국에는 뭐냐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여기거든. 여기가 밑변이야, 밑변. 따라왔니? 높이는 어디니? 라고 묻는다라면 높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높이는 언제냐면 x가 0이 될 때 높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a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0, a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 높이는 결국엔 요만큼이 a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가로는 뭐니? 묻는다면 가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니까 1 빼기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 s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 빼기 a, 높이는 a가 됩니다. 이렇게 나는 요 놈의 최대값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전개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a가 나오니까 마치 얘를 x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시면 돼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요렇게 위로 볼록할 거고, 나는 궁금한 게 최대값이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에서 제일 높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의 반띵을 이용합니다. 자,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요것분의 요거니까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축은 그거를 반띵하는 거였죠. 그래서 축은 2분의 1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 여기가 a가 2분의 1이 될 때 가장 높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2분의 1이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 2분의 1이 될 때에 흰색 그래프의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이게 8분의 2거든. 8분의 2에서 8분의 1을 빼니까 답은 8분의 1이다. 몇 번? 1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정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요거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포인트를 좀 캐치해 주셔야 돼. 이게 좀 센스가 좀 필요했어. 그래서 1과 a인데 요 조건에 의해서 a가 왼쪽, 1이 오른쪽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높이를 찾아서 모델링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a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요 범위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정리해 보세요. 요런 건 수능에서 중요합니다.
시작! 화이팅! 정리해주세요. 정리 이렇게. 세찬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13번 문제였어요. 13번 문제. 정리하세요. 정리. 되도록 내 칠판을 보지 말고 본인 힘으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여기 이해돼? 괜찮아요? 컨디션이 안 좋구나. 집중해봐. 너무 졸리면 일어서서 해. 여기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부터 하는데. 이걸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했을 때 같으면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개해 보세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어디요? 요거요? 요거요? 그 옆에 오른쪽. 그 옆에 오른쪽에? 이거요? 이게 뭐냐면 요 식이 넓이에 대한 식이거든? 그 넓이에 대한 식이 A가 2분의 1이 될 때 제일 흰색 그래프가 높게 나타나요. 흰색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언제 높니 물어보면 2분의 1일 때가 제일 높죠.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 자리에다 A 자리에 넣는 거야. 마치 X를 대입하듯이.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렇게,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된다.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의 최대 최소는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이랑 같은 거예요, 의미가. 자, 이거 정리 다 된 친구들은 다음 문제인 요 문제를 고민을 할 거니까 요거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낼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할 거니까 다 정리된 분들 요거 고민하고 계세요. 지호 정리 안 했잖아, 13번에. 요거 먼저 하고 가는 거. 이미 정리 다 돼서 다 푼 친구들은 지금 그 다음 거 고민하는 뜻이고, 아직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요거 먼저 하세요. 그죠? A가 왼쪽에 있는 이유는 요 조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1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어요. 14번 고민해봐.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네들이 풀어야 하는 일이라 백날 내가 풀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지. X에 대한 2차 함수 아니고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 A는 그렇지. 이게 넓이를 모델링하면은 다 A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했어? 이해했어? 응. 하면 되잖아. 자,
우리 지금 필러 문제랑 정치랑 요거 보고 있어. 그래서 한번 그래도 고민하고 있어봐. 오픈하고 나도 알거든? 여기서 14번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 다닐 필요 없어. 나왔어? 아니요. 느낌은 괜찮아? 이런 느낌은 좀 괜찮네. 여기 보였으면. 가 말을 통해서 너네들이 저 3제곱 공식이 좀 보였으면 좀 괜찮아. 자, 우리 13번 잠깐 볼게요. 독일도 정리됐죠? 13번은 오케이. 자, 이걸 내가 힌트를 좀 줄게요. 왜냐면 맨날 내가 풀어준 것들 아무런 쓸데기 없어요. 니들이 풀어야 돼요. 자, 문제는 다들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는 다들 읽었죠? 자, 다음 함수 문제는 차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P랑 Q 모두 2차 함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차 함수.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에서 저 두 2차 함수를 더했더니 6이 된대. 그러니까 x랑 전혀 상관없이 더했을 때 6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요거 조금 고무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특이하죠, 그죠? 특이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봐. 얘는 p 더하기 q 느낌이죠. 얘는 p 3승 더하기 q 3승 느낌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이 났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 p 더하기 q의 3승 빼기 3 p, q에 p 더하기 q를 해주시게 되면 얘가 p의 3승 더하기 q의 3승 형태의 곱셈 공식이잖아요. 요걸 했더니 다음과 같은 요 친구 18x의 4승의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p 더하기 q는요 항상 6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6 넣고 여기다 6을 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함수 두 친구인 p와 q랑 마3을 뭔가 곱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가 6 넣고 여기다 6 넣고 정리를 해서 p 곱하기 q 형태는 뭔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하실 거 다시 p 더하기 q는 6이 된다 해서 여기다 6 넣고 6을 넣은 다음에 pq 곱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시작! 고민해봐! 나왔어? 뭐 문제 있어? 어떤 게 좀 어려워요? 아, 그래서 도라지가 저걸 잘 찾았어. 이거 어떤 일이야? 아, 너가 A일 때 이거가 된다는 보장이 있죠.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세 개 맞아. 맞아. 맞는데 저거를 일단 저거 정리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뭐가 보일 거예요. 도기가 잘했어. 가에서 좀 뭔가 힌트를 찾긴 했거든. 근데 어쨌든 요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힌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 18로 뭔가 나눠질 거야, 분명히. 천천히 좀 숫자가 커가지고 실수하기 좋거든요. 숫자가 좀 많이 커, 숫자가. 그래서 천천히 해보세요. 와, 잘했어. 거기서 고민 한번 해봐. 이렇게 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 정리해서 이거 예쁘게 만약에 만들면 여기까지 나오셨어야 됩니다. 계산이 맞나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9 요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다들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도라지 들고 나왔니?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들도 할 수 있어. 지금 가족권에서 아까 도기도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더했을 때 x값에 상관없이 항상 6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어떤 함수를 내가 px라는 2차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qx를 뭔가 더했을 때 얘가 항상 6이 나오려면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ax 제곱 빼기 bx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상수를 더해서 6이 되려면 6 빼기 c 뭔가 이런 형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뭔가 얘를 곱했더니 얘가 나오려면은 머리 대갈박을 좀 굴려보세요. 만약에 자 근데 px의 최고차 함수가 음수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p고 여기가 만약에 q라는 2차 함수를 두게 되면은 2차 함수 곱하기 2차 함수는 4차 함수 분명히 요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너네들이 뭔가 2차 함수 두 친구를 곱했을 때 얘가 되려면은 x제곱과 x제곱을 곱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p가 음수가 돼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아, 쌤, 이런 느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2차식과 2차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갈박을 좀 굴려봐. 상수끼리도 곱했을 때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좀 고민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1차식도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 px가요 마이너스인 건 알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가 된다라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제곱 빼기 bx 플러스 c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센스 있게 풀기 싫은 친구들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게끔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개수비교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센스 있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쪽쪽쪽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 난 센스 발휘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알아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되게끔 하는 b와 c를 개수비교법으로 찾으시면 b와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3분 정도 줄 테니까 본인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요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해서 실제로 개수를 비교했더니 얘가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BC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개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세찬이도 한번 해봐. 계산해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했을 때 다음과 같은 4차식이 된다 하시게 되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개수비교법으로 볼 수가 있고, 본인이 내가 좀 약삭빠르게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지 얘가 될까 좀 고민하면 충분히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시간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봐. 그럼 난 나올 거야. 그치, 이렇게 된 것 같지? 그치. 그러고 나서 정확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전개해서 이게 내가 체크하면 되겠네. 그렇게 나오지. 잘했어. 예인은 그러면은 개수비교법 안 센스로 했네요. 센스적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 센스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여기서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플러스 3이랑 여기가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센스를 좀 발휘하면 돼. 그 센스 발휘하기 싫은 사람들 요거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
여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플러스 bx 마이너스 bx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 답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봐. 해봐. 네. 자, 좋은 질문이에요. 쌤, 9가 되려면 씨발 이거 마삼마삼 해도 되잖아. 그래요. 마삼마삼하면 곱하기 9가 되잖아. 그럼 좆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도라지는 알고 있잖아. 지금 예의 보고 또 병신이라는 표정을 봤어. 두 개 더 했을 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센스적으로 3, 3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도라지 방금 왜 격렬의 눈빛이 나? 그것도 오빠 이런 느낌이었어.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때 풀어야 될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의 본질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는 게 좀 어렵죠. 이런 게. 다항 함수에서 어려운 것들은 차수를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차수가 어려워서. 얘기 답 나왔죠? 몇 번 나왔어요? 3번 맞았습니다. 3번. 답은 10이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은 니네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px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계산으로 px는요 마이너스 x제곱. 계산 니네들이 해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인가? 그죠?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렇게 되고요. qx는 그러면은 더했을 때 6이 나오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니네들이 오케이? 꼭 니네들이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대망의 문제가 15번인데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주 상위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약간 블랙라벨 이런 데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수능에서는 솔직히 나오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내신용 문제인데 내신용 문제. 자, 요거 조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일단은 시간을 내가 3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 스타일들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 힌트를 줄 거예요. 힌트 주고 나서 또 고민시키겠습니다. 시작! 고민! 1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님들. 15번. 너네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함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근데 근해공식 쓰는 거는 조금 에바입니다. 근해공식을 쓰지 말고 근해공식 쓰는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투마치 되니까. 집에 가서 지금 누워있었어. 하고 싶어요. 졸린데? 43분이었어. 6분이었나? 13분만 자야지? 했는데 쭉 자버린 거야. 근데 나도 연락했는데 자기가 중간에 전화를 내려고 해서 나 며칠 전에도 그랬어. 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할 때나 그 받아서 내가 앉는 척 했나 봐. 그래서 모르더라고 내가 자사실을. 몰라, 너 전화를 받은 게 없었거든. 졸려. 갑자기 연락했는데? 아니 근데 저기 엄마야. 만나고 했는데 내가 항상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내가 받아서 앉은 척을 했나 봐. 그냥 건드리고 그래서 아까 엄마 집 없었는데 엄마가 아까 전화했을 때 내가 나가려고 전화했다는 그런 거야. 준비하라고. 기억이 없잖아. 기억나죠? 아 근데 세간을 바빴어 이러고 나왔어. 영어. 내일 영어.
나보고 영어 수행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야. 누가? 아, 근데 영어 수행 사진 올렸지 않아? 올렸지 않아? 누가 올려달래? 나도 보내달래 사진 찍은 거. 지가 찾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보내줬다. 지가 찾기 귀찮아서 보내달라 했네요. 지금 언제라도 찾아줬겠지? 내일. 근데 진짜 자면서 전화를 하는 걸 지금 며칠 사이에 2번이나 했어. 이번 주에 둘 다 그랬다. 자면서 난 기억이 없는데 전화를 했대. 그래서 보니까 막 9초 하고 10초 막 그러고. 자, 형님들 15번 한번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얘들아. 자, 15번에서 일단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형님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형님들? 3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자, 잘 봐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알파랑 베타가 지금 다르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알파를 베타로 바꾸거나 베타를 알파로 바꾸거나 어쨌든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근데 일단 이 알파 베타가 여기를 근을 만족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써보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 알파 넣어볼게요. 알파 제곱 빼기 5 알파 플러스 3은 0.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5 베타 플러스 3은 0.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짬뽕을 좀 할 생각이에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쓰겠다. 봐봐. 베타 제곱 잘 보시면요, 요거를 여러분들 이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쌤, F 알파는 베타 제곱인데 베타 제곱은 사실상 얘를 이항한 거니까 5 베타 빼기 3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괜찮습니까? 자, 같은 원리로 F 베타는 뭐라 되어 있냐면 요 친구 알파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제곱은 얘를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5 알파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문제의 또 족같은 포인트가 뭐냐면, 오케이 우리가 차수를 낮추는 것까지는 됐어. 즉 F 알파랑 5 베타 빼기 3이랑 F 베타랑 5 알파 빼기 3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짜증나는 게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얘도 한 문자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나라면 요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베타를 마저 알파로 바꿀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 보세요. 5에 베타는 5 빼기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5에 5 빼기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 그럼 무슨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얘는요 25 빼기 5 베타 빼기 3이니까 25를 22로 써주면 되겠네요, 형님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2 빼기 5 베타. 요건 뭐라 쓸 수 있냐면 22 빼기 5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이제 또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랑 이거를 지금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F 알파 이코르 요 친구, F 베타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차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면 진짜 완벽한데, 자, 일단 정리하시면서 내가 F 알파 이코르 여기까지 오는 거와 F 베타 이코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이 친구를 통해서 왔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알파와 베타가 섞여 있게 되면 함수를 분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문자로 알파 베타 베타로 내가 통일하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요 내가 칠한 핑크색 요 두 친구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가 선생님들이 알거든. 이거 애들 못 푸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사실 여기까지 알려줘도 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도전해보세요. 그 나라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에 있는 장소 세 가지 그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내일 어차피 쌤한테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같이 가자. 근데 내일 안 된다면 출근을 바꿀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바꿔야지. 최대한 보여야 그냥 경고를 모르는데 바깥쪽에 바깥쪽에 그럼 둘 혹시 모르니까 플랜 B도 작성이나 해야 되나? 어떻게 돌릴 수 있어? 근데 내일 영어 3시야.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죠? 내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런 게 안 보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여기 과정까지는 당위성을 느끼셨나요? 내가 알파나 혹은 베타가 원래 섞여있던 거를 차수를 낮춰가면서 어쨌든 알파, 베타로 통일했던 거. 근데 통일했더니 지금 잘 보세요. 얘랑 모양이 예뻐요. 이걸 캐치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잘 봐봐. 잘 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F
x라는 친구에 알파, 베타를 대입했다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럼 fx 있고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마법 같은 일을 벌일게요. 22 빼기 5x.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 얘가 잠깐 2차 함수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연립된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봐봐. 여기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만족했고 여기다 내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만족했다는 얘기 뭐냐면 2차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1차 함수 직선을 연립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말씀이야. 뭔 말이냐면 얘가 뭐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모르겠는데 뭐 이지를 했다 쳐봐. 근데 얘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2니까 뭐 요런 느낌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게 되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위의 식이 만족이 되겠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아래 핑크색 식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내가 얘를 이항하더라도 내가 존나 강조했던 그 개념이야. 얘를 이항하더라도 얘는 뭐가 되냐면 근이 똑같이 2개인데 알파와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핸들링하면은 이 새로운 2차 함수는 반드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얘가 주머니가 2개가 필요해. x 빼기 알파라는 주머니가 필요하고 x 빼기 베타라는 주머니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따라하니? 자,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뭔 소리예요? 쌤, 내가 원하는 fx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얘를 이항한 마이너스 5x 플러스 22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얘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얘예요, 얘. 맞아요. 알파, 베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미지수가 a 딸랑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그 a를 뭐로 해결하냐면 안 쓴 새끼 하나 있어요. 요거. 이거 안 썼습니다. 그래서 3을 여기다가 x자리에 탕탕 넣고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a 값이 결정이 되겠죠. a를 알면은 이거 알아요? 요 동그라미 친 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모두 다 알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근의 곱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A분의 C에서 그냥 근과 계수하면 게임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 요거 집어넣으면은 A만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F3은 1을 통해서 하면 A가 결정이 돼요. FX 알아요. 아니까 이제 게임 끝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 이거 참 어려웠다. 자, 여러분들 이 한 줄 쓰는 게 졸라 어려웠어. 이거. 이 박스. 요게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게 아주 어려웠던 포인트입니다. 요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그거 맞아? F 이퀄 G 놓고 F 빼기 G는 0을 하더라도 근의 개수와 근의 값은 똑같더라. 그 내용을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좀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였어.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요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웠어요.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내신과 수능에서는 요런 거를 좀 좋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자, 대체는 이런 거 풀어야 돼. 이런 거를. 개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을 못하면 괜찮아. 절대로 수능 때 1등급이 안 나와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설명했던 그죠? 연립방정식과 차함수가 결과 같다라는 걸 이렇게 너네가 써먹을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본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도라지랑 이거 힌트조도 못 풀었죠?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웠던 개념입니다. 도라지 이해? 얘가 여기서 출발하면 이해돼요? 알파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베타 집어넣어도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엔 너가 이걸 갖다라고 봤을 때 알파, 베타가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거야. 그걸 캐치하는 이 문제 아주 어려운 포인트였어요. 독이 오케이? 안 오케이? 어디가 안 오케이야? 너 지금 이거 초록색 박스 이해 못했지? 그거가는 이해했는데
이거 이해하면 개 쉬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저거 그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게 저 핑크색 있잖아요. 이거요? 네. 그거를 왜 마이너스 5X만 플러스 22로 이게 이 개념이야. 너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에 해에서 fx equal gx라 놓게 되면 얘의 교점의 개수와 근의 값이 얘를 이항한 fx 빼기 gx로 보더라도 같다라는 게 킬링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너가 얘와 얘의 근이 알파, 베타로 서로 다른 두 개가 된다라면은 요걸 요쪽으로 이항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얘를 gx처럼 본 거야. 얘를 이항하더라도 fx 플러스 5x 빼기 22는 0으로 보더라도 요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똑같이 두 개면서 알파, 베타이어야 돼. 근데 fx가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랑 1차식을 건드려도 얘는 무조건 새로운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2차 함수가 근이 알파, 베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머니가 필요할 거고, 근데 얘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a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알파, 베타가 근인데 그래서 요 두 주머니가 필요한데 근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인 건 안단 말이야. 2차 함수인 건 아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그래서 내가 a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건 우리가 fx를 원하는 거니까 요 5x 빼기 22만 이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런 식이 되는데 나는 얘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럼 a만 하면 게임이 끝나. 왜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정체가 뭐냐면 여기서 나왔다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만 미지수가 돼요. 근데 그 a에 대한 미지수를 구하는 거를 안 쓴 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 값이 결정이 돼. 그럼 다 아는 거죠. fx a도 알고 식을 아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해서 두 근의 곱만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이거 지금 이해 안 된 친구들은요, 아직 이거 풀 짬밥이 안 된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된 친구들은 괜찮고,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아직은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개념 공부 계속 하시면서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푼 거 이해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풀어주는 거 너네들이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풀면 안 풀려. 아직은 니네들 내공이 안 돼서 그래. 괜찮아요. 이런 거 연습을 많이 시킬 겁니다. 이게 원큐에 알아듣으면 니네들 학원 올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 전교생은 한 명 맞출까 두 명 맞출까 하는 건데 당연히 어렵지. 그지?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문제로 요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정리 다 한 친구들은 16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야. 요건 좀 어려웠는데 16번 할만해. 할 수 있어. 너네들도 16번. 15번 난이도가 100점이었으면은 16번은 한 70점, 8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거는 내가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그냥 공개로 올릴 테니까 혹시나 이거 메인 문항 이해 안 된 친구들 반복해서 계속 한번 봐보세요. 알겠죠? 해설집 내가 주긴 했으니까. 정리 다 되신 분들은 16번 고민하세요. 16번. 오늘 라스트 문제입니다. 한번 가자. 고민해봐. 일단은 16번은 그걸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검산식을 표현 한번 해보시고, 검산식 표현하시고, 나누는 식보다 항상 차수가 낮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것까지 표현 잘했네.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한번 뽀개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다항식 fx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1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다들 가를 이용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을 거야. 쌤, 다항식 fx는 gx로 나눴더니 목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목과 나머지가 모두 얘로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썼을 거예요. 쌤, 여기는 gx 빼기 x제곱이 몫이 되고 근데 나머지도 공교롭게도 얘랑 똑같대요. 일단 여기까지 쓰시면은 가족권은 잘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나누는 식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우리가 메인 개념이 뭐였냐면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gx가 만약에 3차식이라 생각해봐. 그럼 얘는 2차식 이하가 돼야 되는데 3차식이면은 얘가 3차식과 2차식을 빼더라도 3차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얘랑 차수가 다를 수가 없어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gx가 쌤 1차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묻는다라면 얘가 차수가 더 낮은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1차식과 2차식을 빼시게 되면 2차식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차수가 왼쪽의 차수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니까 gx가 만약에 2차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그럼 얘가 2차식이면은 얘도 2차식 빼기 2차식이니까 2차식인데 맞아요?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만약에 g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면은 얘가 x제곱과 x제곱이 캔슬아웃 되면서 1차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gx가 다음과 같이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면은 요거 2차 함수, 요거는 1차식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gx가 이거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쌤, fx는 gx 자리에다 내가 이걸 넣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럼 몫에다가 이걸 넣으시면 x제곱이 사라지게 돼서 ax 더하기 b. 여기도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지금 미지수가 a, b 두 개잖아요. 지금 식이 두 개가 필요해. 우리가 a, b를 구하려면. 그럼 나 조건에서 식 하나 얻을 수가 있어. 나 조건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f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 하나 얻어낼 수가 있지만 식 하나가 모자라요. 맞아요? 그 식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안 쓰는 게 요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차수가 중요하거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최고차항 bless you x제곱이랑 ax를 곱한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a가 고정으로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요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를 거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 a는 1이군요. 요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x 플러스 b,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요 정보가 있잖아. 이거 쓰고 싶죠? x에다가 1을 넣으시게 되면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지수가 b 한 개니까 b가 나오죠? 그럼 게임이 끝나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a와 b를 아니까 a도 알고 b도 알면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아름다운 문제였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광명고 문제, 어려운 문제, 엔간한 거 다 풀어드렸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